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제 63,000달러대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반등이 지속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매일이 산 넘어 산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산들을 조금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의 코인에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도 하루마다 색깔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3대 지수가 일제히 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 AI 우려가 퍼지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전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일단 기업형 AI 모델 공개로 시장을 조금 뒤흔들었던 엔스로픽이 클로드 코워커의 기업 맞춤형 기능을 다시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통합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죠. 덕분에 우려감으로 급락했었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이번에는 일제히 강세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메타가 AMD와 1,000억 달러 규모의 AI 칩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투심을 조금은 자극시켰습니다.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조금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에 공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도 내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을까요?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수위와 관련된 소식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쌍바닥을 형성하고 극적인 반등을 이뤄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저점을 향해 끝없이 내려갈 것인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지난 6일에 기록했던 저점은 60,074달러인데요. 이보다 높은 지점에서 반등을 할 경우에는 10% 정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요.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엔 25%가량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폴리마켓 트레이더의 한 75% 정도가 비트코인의 55,000달러 붕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여전히 꾸준한 매입 행보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는 2억 1,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도 확인이 됐죠. 전체 디지털 자산 펀드에서도 5주 연속 순유출 흐름이 조금 기록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이 지난 6일에 기록했던 저점을 이탈하는지 향후 며칠 동안의 행보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를 이탈하고 밑으로 내려가는지 비트코인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수위 내용 한번 만나볼 텐데요. 21쉐어즈가 발행한 수위 ETF가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해당 ETF를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은 수위 토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현물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위 현물 ETF만 3개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 21쉐어즈 외에도 캐너리 캐피털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수위 ETF를 이미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21쉐어즈도 이번 ETF 출시 이전에 이미 레버리지형 상품은 출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품은 비레버리지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수익 토큰 가격에 노출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현물 ETF가 생긴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전보다는 투자자들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수위를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2가지 살펴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이제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아직도 조금 내림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더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1.22% 하락하면서 64,095달러, 64,000을 조금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봉이 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은 0.75% 하락하면서 1,850달러, 아직까지는 2,000달러와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요. XRP는 0.81% 하락하면서 1.34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솔라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72% 상승하면서 78달러까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아직까지는 솔라나와 관련해서도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이 많은 상황이죠. 향후 며칠 동안에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밈코인 단에서도 여전히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다소 급한 감이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 하지만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 봐야 되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또 어떤 부분들 짚어봐야 될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드림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이제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이 기속적으로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어렵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가벼운 그런 코인들이 또 강하게 또 상승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하락장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좀 고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도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한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시장 안에서 대다수의 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 같지만 이 안에서 분명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전문가님께서는 그런 기회들을 탁탁 잡으시면서 재미를 느끼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님 따라서 나도 같이 재미 좀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귀 기울이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즘에는 또 거시적인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어떤 부분들을 짚어봐야 될지 경제 지표의 측면에서 오늘은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물가 지표는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노동시장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들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PC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PC가 지금 이제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미국이 또 70% 정도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또 GDP와 또 이렇게 직접 연관이 있다. 그래서 좀 PC를 중점으로 다룰 거고,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PC가 첫 번째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 세 번째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일단 지금 제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 PC를 좀 예상치가 한 2.9%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첫 번째 많은 또 금융기업들이 이제 2.8, 2.9까지 보고 있는 부분이고, 연준은 2%대까지 목표를 타겟으로 잡고 있는데 생각보다 PC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소비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평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소비 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좀 경제가 잡혔다, 내수 경제가 좀 잘 활발히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PC가 안 잡히고 있다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뭐 저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또 제가 또 이제 방송에서도 4월 달쯤에는 금리 인하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던진 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 3월 달이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의 그 확률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좀 조박심이 좀 드는데 일단 뭐 많은 분들 금리 인하를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투자 시장에 좀 더 이렇게 좀 활력을 불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은 이런 코인들이 좀 단가가 싸지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PC의 물가지수가 일단 지난번에도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 조금 우리의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결과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떻게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예상치를 말씀해 주셨죠. 여기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지, 금리 인하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들이 언제쯤부터 나오는지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꼭 결과가 나올 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노동지표들도 계속해서 발표가 되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일주일 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아직까지 조금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데이터가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매번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조금 주기를 설정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표가 난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니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이제 이런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런 패드 쪽에서는 그렇게 좀 신중하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활성화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크로적인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 시장과는 좀 많이 연관이 좀 이제 벗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 이 거시경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파악을 해야지만 그래서 추후적인 또 이렇게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게 된 들어온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쉽게 설명드리면 밑에 이제 의미 정도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으면 이제 노동시장이 건조가 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소비 습관들이 결국에는 돈을 아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수 경제가 죽기 때문에 금리 하방 압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높으면은 이제 고용이 둔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높아야지만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높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결국에는 위험 자산 자체가 조금 휘청이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하냐면 뭐 다들 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금리 인하와 그리고 이 돈이 자금이 얼마나 풀리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포인트 쉽게 말하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라는 게 뭐 잘하는 능력도 있겠지만 사실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네. 이렇게 지금 박앤세일하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파급적인 뭔가 이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좀 더 좀 과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모습이 우리 시장에서 발견이 되고는 합니다. 연준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노동시장 자체가 영향력이 없는 거냐? 그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연준이 또 고용 보고서가 나올 때에는 여기에 또 집중을 하는 만큼 매 주마다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떻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방향성 탐색을 위해서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높게 나오면 오히려 우리 시장에 불리한 거 아니냐, 위험자산 자체에 대한 선호 심리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은 금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린다면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에 더 상승 탄력이 불어 넣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접근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비자 신뢰지수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간밤에 또 이게 발표가 됐는데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보니까 뉴욕 증시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도 여기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PC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GDP랑 직접적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봤을 때는 쉽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투자 시장에 자금이 얼마큼 유입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기관들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개인들에 대한 자금이 얼마큼 활성화되었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들고 온 것도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이 의미를 제가 보자면 이제 기대보다 낮으면 소비 둔화 우려 제 확대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당연히 위험 자산 심리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기대 이상이면 이제 리스크온 분위기가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해시레이트
익스펙티드 해시 레이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보니까 채굴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하면 나 열심히 채굴을 했는데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채굴자들이 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좀 하락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채굴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거는 그만큼 희귀성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이런 SNS에 보면 이 암호화폐가 끝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나온 지 사실 좀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사실 우리는 이게 시작이구나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시작하는 암호화폐 끝은요, 이제 테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디패킹이 발생됐을 때만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지금은 굉장히 미국 시장에 뿌리 깊게 지금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ETF 승이 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금 시각을 멀리 내다보는 시각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시장에 크게 해가 되는 그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 잠깐 올해 한 해 동안에는 휘청일 수 있겠습니다만 멀리 내다보면서 이게 가치가 충분히 있구나, 본질을 파악하는 연습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경제 지표들 조금 같이 디테일하게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나봤던 세 가지의 앞으로의 예상 방향과 이에 따른 또 시나리오도 조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그리고 노동, 여기에 소비자 심리까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지표들을 계속해서 봐야지만 영향이 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보는 방향은 PC 같은 경우는 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신뢰 같은 경우도 약세가 유지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8주에서 9주 정도는 네. 충분히 하방 압력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금리 인하 압박이 연준에 좀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발생되면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 제가 보는 거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 정도 관점을 보는 게 저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이 딱 지금 시점에 내시는 전망,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실시간 차트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저는 3월 말부터 4월 초에는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54K 부분까지는 한번 하락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방으로 많이 단기적으로 열려 있는 건 맞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경제 지표들 우리 시장을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죠. 금리 동결 쪽으로 무게가 계속해서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기조가 언제 다시 변화할 것인지 그 뉘앙스를 조금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6월 정도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게 중론인 만큼 여러분도 조금 마음을 내려두시고 그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이 실시간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비트코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이 그래도 어제는 반등을 다시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전문가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지금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제 빠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쌍바닥을 만들었다고 보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여기는 사실 한번 싸움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저는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래량에서는 우리가 지수는 반등이 나왔지만 이제 결국에 거래량은 현재 살아나지 않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매수 포지션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현물 투자를 보기 전에 선물 시장을 보더라도 네. 지금 86% 정도가 이제 강제청산이 롱 포지션 쪽으로 좀 치우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보시면 이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쪽 거래 맞대기 거래량도 지금은 우리가 뭐 하락세가 좀 더 커 보인다. 지금 보시면 한번 감해도가
발생이 나고 나서부터는 매수세가 안 붙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매수세가 좀 붙어줘야지만 우리가 좀 반등의 힘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여기서 한번 계속 보시면은 지금은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 다시 눌러주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로우 하이다, LH라 부릅니다. LH 네.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점점 저점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점이 낮아지는 그 구도에서 우리가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보려면 하이얼 하이라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점 다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준점이 존재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부분 다 포함하더라도 현재 코인 시장에 대한 큰 호재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자료를 준비한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메이저 코인 위주로 대수가 들어간다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뭐 차트 잘 보고 우리 투자를 오래 한 사람이라도 저점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는 감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잘하는 분야인데 제가 지금 비트코인 분석을 좀 기똥차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어떤 현재 걸까요? 네. 어떤 걸까요? 일단은 제가 반등점을 이제 67.2K까지만 열어두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67.2K 같은 경우는 주말간, 저번 주 토일간 굉장히 많이 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회복이 힘들면 비트코인은 하락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자, 60.2K라는 선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 놓을게요. 67.2K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계속적으로 이 OBV 차트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거래량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거래량이나 이 많은 분들이 거래량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거래량이 왜 어떻게 보는 건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이렇게 이런 차트를 보면은 어렵고 그래서 제가 OBV 차트를 많이 신뢰하는 거거든요. 네. OBV 차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수가 떨어지지만 이 OBV 차트가 버티고 있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한 번 더 매집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님의 의견입니다. 거래량도 붙지 않는 상승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하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바라보시는 지금 이 시장 안에서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지 히든코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몰캡에서는 그래도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시는 코인은 어떤 걸까요? 일단 신퓨처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제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지금이 상승장보다 조금 더 수익을 내기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게 상승장이라도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언제 팔아야 될지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벼운 친구들이 움직여주는 시기는요 우리가 좀 빠르게 자금을 순환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빠지고 있다가 지금 좀 반등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 종목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충분히 저점이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한 번 더 지금 제가 일봉으로 바꿔드리면 여기 이렇게 좀 위쪽에서 이렇게 좀 꼬리를 달고 떨어진 흔적들이 많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리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편이고 손절가는 7.1원에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이런 코인들은 손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손절하시고 이것도 2차 분할, 2차에서 3차까지 우리가 분할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15%에서 20%까지는 수익을 끌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신퓨처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의 실시간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